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충청권 관련 대형 공약들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우주청 신설이나 육사 이전, 중부권 사드 배치 등 충청권을 자극하는 공약만 쏟아지면서 오히려 충청 홀대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충청권 4개 시도가 건의한 과제도 여야에서 전혀 공약화하지 않아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입니다. 지난달 충청권 4개 시도는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할 충청권 공동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과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지방 분권을 위한 양원제 도입 등 14건의 지역 현안에 대해 공약화를 촉구했습니다. 더욱 강력한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의지가 제20대 대선 공약과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드시 담겨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안들에 대해 여야 대선 후보들은 원론적인 공감만 피했을 뿐 공공기관 이전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데다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도 공약화에 실패했습니다. 충청권 국립감염병 전문병원과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등 지역의 주요 현안은 거론조차 되지 않는 상황. 오히려 우주청 경남 설립 논란을 시작으로 이재명 후보의 육사 안동 이전, 윤석열 후보의 사드 중부권 배치 등 지역 민심을 자극하는 공약만 쏟아지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 때마다 중원의 민심을 잡아야 한다며 충청권의 마음을 잡기 위한 대형 공약들이 쏟아졌지만 이번 선거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도 충청권을 배려하는 비중 있는 공약도 없고 관심도 사라지면서 충청 홀대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역의 정치 기반을 좀 추스리고 지역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이거를 잘 정리가 돼 있으면 효과적으로 그걸 제시를 할 텐데 사실 그런 준비가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충청 민심이 술렁이는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토요일 충청권을 찾아 지역 맞춤형 공약과 우주청 문제, 육사 이전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도 내일 천안역을 출발하는 열정 열차를 통해 충청권 도시들을 지날 예정인데 이때 핵심 공약과 사드 등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육사 안동 이전 공약 발표에 대해 충남도와 논산시가 흔들림 없는 육사 논산 이전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양승주 지사와 안호 논산시장 대행은 어제 논산에서 정책 간담회를 갖고 육사 이전 추진위원회를 범도민 추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흔들림 없이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논산 계룡 금산 당원들은 이 후보의 육사 안동 이전 공약을 규탄하며 삭발식을 가졌습니다. 최우상 당협위원장과 송덕빈 전 도의원 등은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반드시 육사를 논산에 유치해 국방도시에 방점을 찍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모두 3,434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대전에서는 서구와 중구의 요양원에서 확진자가 추가되는 등 전날보다 320명 늘어난 1,45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충남에서도 천안 537명, 아산 312명 등 5개 시군에서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며 모두 1,711명이 확진됐습니다. 이틀 연속 1,700명대 확진자 수를 기록하며 충남에서 현재 자가 격리 중인 환자는 18,000여 명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세종에서도 273명이 확진됐습니다.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김영균 씨의 사망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3년 2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원청인 서부발전 사장은 무죄를 받았고 13명의 다른 피고인들도 모두 실형을 면했습니다. 김 씨의 어머니는 법을 위반한 회사 때문에 아들이 죽었는데 책임을 묻는 결과가 없었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강지렁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 김용균 씨는 태안화력 석탄 운송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참혹하게 숨졌습니다. 김 씨는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과정에 많은 위법이 확인돼 원청 서부발전과 하청인 한국발전기술 14명이 기소됐습니다. 사건 이후 3년여 만에 열린 1심 재판.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일단 인정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의 위험성을 고려한 방호 조치가 없었고 2인 1조로 작업하지 않았으며
컨베이어 벨트를 정지시키지 않아 김 씨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청인 서부발전 임직원들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설비를 관리하고 지침을 감독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치사죄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실형 선고는 없었습니다. 김병숙 당시 서부발전 사장은 무죄, 서부발전 태안화력 본부장 권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하청인 발전기술 대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는 등 벌금과 집행유예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김 전 사장의 경우 컨베이어 벨트의 위험성이나 용역 계약상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재판이 끝나자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측근들과 함께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피해자분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감사합니다. 무죄 선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왜 말이 없어요?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는 노동자가 수많은 위법 행위 속에 죽어갔는데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는 가해자들은 다 빠져나가고 집행유예로 다 떨어지고 진짜 감옥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편 김 씨의 사망 이후 산업안전 의무를 강화한 일명 김용균법이 제정됐고 최근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되는 등 우리 사회의 안전인식과 제도에 큰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오는 2024년부터 바다낚시 영업이 불가능해지는 가운데 보령 지역 구획어업 허가 낚싯배 90여 척, 180여 명의 어민들이 대천해수욕장 앞바다에서 사이렌과 폭죽을 터뜨리는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보령 지역 구획어업 허가 어선은 모두 180여 척으로 이들은 정부가 근거도 없이 낚시 육성법 몇 자를 바꿔 삶의 근간이 되어온 낚시 영업을 금지시켰다며 해수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보령시와 충남도도 해수부의 이번 결정이 낚시 영업이 주요 생계수단인 충남 서해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관련 법의 재개정을 포함한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구내식당이 폐쇄된 대전 교도소에서 수용자 290여 명이 집단 식중독 증상을 보였습니다. 대전 교도소는 확진자 발생 이후 구내식당을 폐쇄한 뒤 지난 5일부터 복수의 업체에게서 도시락을 납품받아 수용자에게 공급했고 7일 도시락 급식을 받은 수용자 중 290명에게서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역학조사에 착수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아내와 생후 40일 된 아이를 태우고 운전하던 30대 남성이 불이 붙은 차량을 보자 자신의 차를 급히 세우고 화재 진압에 나서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폭발할 위험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남성은 예전에 누군가에게 같은 도움을 받아 주저하지 않고 도왔습니다. 조혜원 기자입니다. 공주 국도를 달리던 SUV 차량 운전자. 갓길에 세워진 1톤 트럭 적재함에 빨간 불길이 치솟는 걸 목격합니다. 차 불난다. 운전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갓길에 차를 세우더니 차량에 비치된 소화기를 들고 불길로 향합니다. 박스등이 실린 트럭 적재함은 누군가가 던진 담배꽁초로 불이 붙었고 바람까지 심하게 불어 자칫 도로 옆 풀밭으로 옮겨 붙을 수 있는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람에 날려서 좀 큰 불이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더 좀 빨리 도와주려고 했던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손 씨의 차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지만 차 안에서 40일 된 갓난아이와 함께 있던 손 씨의 아내는 행여 바람에 불길이 옮겨 붙거나 폭발 등 위험이 있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기가 너무 어리니까 불길이 크니까 폭발해서 저희 차로 옮겨 붙을까 봐 그게 염려됐던 것 같아요. 손 씨가 주저없이 차를 세워 도울 수 있었던 건 예전에 비슷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건네줬기 때문입니다. 차에 불이 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지나가시던 분이 소화기를 저한테 빌려주셔가지고 불을 한번 꺼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도 나고. 선행이 또 다른 선행으로 이어지면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장작불이나 타오르는 불을 멍 때리며 보는 이른바 불멍이 캠핑족 증가와 함께 새로운 힐링법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최근에는 실내에서 불멍을 즐길 수 있는 제품도 등장했는데 이런 제품들은 화재에 취약할 수 있어 안전한 사용이 필요합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방에서 시작된 불이 집안 전체로 번지며 주민 7명이 다치고 20여 명이 구조됐습니다. 지난달 대전 월평동의 아파트 화재입니다. 그 시작은 실내에서 불을 감상하는 에탄올화로, 이른바 불멍화로였습니다. 실제로 불멍화로에 연료를 넣는 실험을 해봤더니 불이 순식간에 번져 화로 옆에 있던 커튼까지 눈 깜짝할 새 없이 타버립니다. 지난달 화재와 비슷한데 실내에서 불꽃을 제대로 못 본 상태에서 연료를 넣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불꽃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마치 꺼져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지금도 불꽃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열 화상 카메라를 갖다 대면 불이 켜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료로 사용되는 에탄올의 특성상 따뜻한 실내에선 연료통에 유증기가 쌓여있기 쉬워 폭발적인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뚜껑을 여는 순간에 이게 압력이 우리 그 대기압보다 높기 때문에 갑자기 확산이 돼가지고 기체가 확 나오는 거죠. 유증기가. 따라서 화로에 공기를 차단해 불을 확실하게 끄거나 사용 후 2-3시간 지나 연료를 주입하는 게 좋습니다. 실내 불멍뿐 아니라 야외 불멍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운 겨울 불멍을 즐기고 난 후 그 숯불을 그대로 텐트 안에 두고 자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을 피우자 텐트 내부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치솟는데 불과 20분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수치까지 올라갔습니다. 특히 이렇게 숯은 불안전 연소를 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일산화탄소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므로 밀폐된 텐트 내에서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코로나 시대 새로운 힐링법으로 떠오른 불멍. 심적 안정보다도 안전한 사용법이 강조됩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밤사이 세종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들불이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10시 55분쯤 세종시 반곡동 금강변 인근 들에서 불이 나 50제곱미터를 태우고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밤 11시 10분쯤에도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햇무리교 인근에서 또다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20분 뒤 해밀동 원수산 MTB 공원 인근에서도 불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와 진화됐습니다. 세종 남부경찰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불을 지른 용의자로 추정되는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범행 이유 등을 조사 중입니다. TJB와 대전시, 대전경찰청 등이 펼친 아동학대 예방 프로젝트 사랑의 반창고와 캠페인, 또 신고체계와 상담, 피난처, 의료 지원 등 사회 안정망 구축이 시작된 이후 아동학대 신고가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경찰청은 한 달 평균 대전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지난해 82건이었지만 지난달 신고 건수는 56건을 기록했고 이달 들어서도 어제까지 들어온 신고는 1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2.1%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TJB는 대전경찰청 등과 손잡고 아동학대 공익광고, 따뜻한 관심과 신고로 아이들을 지켜주세요를 송출하는 한편 대전시 교육청, 편의점, 약국, 아동보호기관 등과 함께 아동학대 안전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46대 대전 세종 충남 기자협회장에 TJB 대전방송 황윤성 영상기자가 선출됐습니다. 지역 8개 언론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모바일 투표에서 황신임 협회장은 66.49%의 득표로 첫 번째 직선제 회장이 됐으며 기자들의 언론의 사명에 충실하도록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협중앙회가 최근 불거진 본사 서울 이전설에 대한 해명 자료를 내고 검토한 바 없으며 이전 계획도 없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신협은 앞서 이와 관련해 일부 임원진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아이디어의 하나로 본사 이전 방안을 제시했을 뿐 이후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